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다음 시대를 고민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숙제, 우리가 과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보이지 않는 자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제 정의상 자본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확대되는 것이죠. 축적되고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 그렇죠? 제가 100원짜리 동전이 제 주머니 안에 있으면 그건 자본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동전이 지폐가 제 주머니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자본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가 그렇죠? 은행에 들어갈 때, 그렇죠? 은행에 들어가면 이자가 붙죠. 그렇죠? 아주 약간의 이자가 붙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자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우리가 예금한 돈이 기업에 들어가서, 그죠? 기업에 들어가서 더 큰 부를 창출할 수도 있죠. 1000원이 은행에 들어가면 뭐 10원 정도? 10원 정도?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그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10원 정도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원이 은행에 예금하고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 1000원이, 그렇죠?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1000원보다 더 큰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몇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요새 좋은 주식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 7만 원 하는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그럼 몇 배가 되는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피에로 브루드웨라는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축적되고 확대되는, 그렇죠? 자본이 돈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고 투자를 하는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형태의 자본들이 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제자본, 돈이겠죠.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진짜 자본이죠. 그런데 브루드웨가 강조하는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자본, 그렇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역시 축적되고 확대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있죠. 관계. 그렇죠? 얼마나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느냐.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그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고 축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핸드폰에 있는, 그죠? 모바일 폰에 있는 주소록이 있죠. 주소록을 한번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타인과의 관계 역시 축적되고 확대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 그죠? 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더한, 그죠? 총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이 서로 다른 형태의 자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본도 있다고요. 보이는 자본은 돈이죠. 은행 잔고, 그죠? 은행 통장에 숫자로 찍혀지는 눈에 보이는 경제자본, 물질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본, 그죠? 문화, 취향,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역시 뭐라고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본을 축적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본이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자본, 경제 자본을 축적하고 확대할 때에도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브루디웨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본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자본 1를 우리가 가치나 취향으로 변화시킬 때는 2가 됩니다. 2가 된 취향과 가치를 다시 동일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관계들을 맺을 때 이 1이 2가 됐고 이제 3으로 바뀝니다. 좋은 관계로 바뀌면 변환되면 3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다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다시 경제자본으로 변환됩니다. 그때는 1이 2, 3, 4가 되겠죠. 최초의 경제자본 1은 그렇죠? 변환을 거쳐서 어떻게 4가 됩니다. 우호적 변환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1이 0.5가 되고 0.1이 되고 0이 되는 그런 변환도 있겠지만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자본의 변환을 수행하면 이 1이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변화되더라. 그렇죠? 브루드의 어떤 그 자본론의 핵심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본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본은 변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본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코로나 이전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본,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물질적인 어떤 풍요,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 바쁘게 노력해 왔죠.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대를 잘 겪어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 그것도 보이지 않는 가치와 취향이 축적되어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생산한다. 이 보이지 않는 자본과 눈에 보이는 자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 코로나 소외를 겪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 이 시기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죠? 돈을 벌지 못해서 학비를 벌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것이 정지된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신념,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가치나 신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취향을 좀 더 축적하고 확대해야 될 그런 전략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때 여러분들의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